오늘 제목은 같은 잎들인데 왜 민주당 잎들은 거칠까? 그리고 이재명 정말 큰일 났다. 위증교사 재판 병합이 아니라 단독 심리로 열린다. 이 두 가지 제목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의원들의 입이 바빠졌습니다. 바빠지는 건 못지않게 대단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갑자기 한동훈 장관에게 건방진 어린 놈 이런 과격한 욕설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당 대표를 했었나? 무식해도 이 정도로 무식할까? 말이라고 이걸 전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입니다. 장관을 놈이라고 하다니. 이거 양아치 세계에서도 불량배의 그 두목 정도 되면은 아주 점잖은 말을 씁니다. 이렇게 놈자 쓰는 것은요, 아래 하치들, 양아치들 중에서도 하치 아래급들이 쓰는 그런 저질스러운 말입니다. 하물며 당 대표도 했었고 오손의 국회의원의 입에서 이런 저질스러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민영배가 정말 영양가 제로이죠.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안 되는 민형배가 어줍지 않게 정치를 후지게 한 것은 한동훈 같은 XX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솔직히 자기가 쓰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죠. 우회적으로. 그리고 부연한다는 것이 자숙, 인간, 분들 이런 것을 쓰려고 했지만은 적당하지가 않더라. 어이가 없더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더 솔직하지도 못하고 나쁜 사람이죠. 아주 근본적으로 인간이 안 된 품성을 갖추지 못한 그런 인간의 표현입니다. XX는 그냥 새끼입니다. 한동훈 새끼. 얘기 그가 하고 싶었는데 자기같이 품격이 있는데 교양이 있는데 어떻게 차마 내 입으로 그런 저질스러운 욕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회적인 표현을 썼다라고 얘기하겠지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민형배입니까? 우리가 이미 민형배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확인했습니다. 위장 탈당하면서 검수완박을 통과시켰던 그야말로 역적 중에 역적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잔머리를 굴려가는 민형배인데 저질스럽고 야비하죠. 아주 좁쌀 같은 그런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형배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는 연일 왜 이렇게 거친 욕설이 나옵니까? 수박 감별사들이 개딸들이 수박 감별을 했듯이 국민 전체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다 평가하고 계실 겁니다. 다 같은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다 같은 의원들의 입인데 유독 민주당 의원들만 입이 그렇게 거칠고 욕이 나와야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소신이 있다. 정치를 참 잘한다. 당당하다. 이런 소리 듣고자 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주민들께서 그래 정말 잘하고 있다. 정치 잘한다. 그 소리 하실 줄 알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자기 과대 망상에 빠져 있어서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의원들의 의정 보고서 있죠. 의정 보고서. 한 달인 두 달에 한 번씩 지역 주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할 때에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욕설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당신 그거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비난하는 그런 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송영길이가 정말 불안하기는 불안한 모양입니다. 초조하고 안정을 못 찾고 연일 쓴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그 쓴소리도 약에 좋은 쓴소리가 아니라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동훈 장관에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방진 어린 놈이 하면서 인생 선배도 검찰 선배도 무시한다. 내 앞에 물병이 있으면은 머리 쪽으로 던지고 싶다. 이런 막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아주 점잖게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었다. 아니, 이 말이 어때서요? 바른 말 한 거 아닙니까? 누굴 욕한 겁니까? 비난한 겁니까? 잘못된 말입니까? 도대체 이 말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을 전했는데 송영길이가 이 소리를 듣고 가슴이 뜨끔했겠죠. 놀랐겠죠. 부끄러웠을 모양입니다. 보세요. 베트남에서 17살 먹은 소녀와의 성추행 문제,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의 추모제에서 술집에서 지저분한 그 소문 얘기, 또 얼마 전까지 돈 봉투 사건 때문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본다라면 어떻게 남 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먼저 깨달아야지요. 그리고 기껏 반격한다는 소리가 일을 후지게 한다면서 후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관의 업무도 후지고 수사도 후지게 한다. 이렇게 옹졸한 옹색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오선 국회의원이 한 말 맞습니까? 겨우 반격을 한다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곁다리로 어제 정신이상자인 김용민이가 대통령 의회 국정연설에서 망언을 쏟아내더니 자신을 빗대어서 하는 말인 줄 저는 알았습니다. 금수, 짐승을 말할 때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었습니다. 한 장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나는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었다 고백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당신들 민주당 전체에게 한 그런 말 아니었었습니까? 김용민 씨 말 정말 잘했습니다. 금수, 짐승이면은 부끄러움을 아는데 당신은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 김용민 씨입니다. 이와 반대로 오래간만에 민주당에서 신선한 바람이 불어서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젊은이는 패기와 소신이 생명이지요. 도덕적으로는 물론 정직하고 깨끗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선웅 전 청와대의 행정관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송영길에 대해서 이제 좀 자중해라. 86 운동권 방식으로는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참 용기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송영길이 또 여기에 이 말에 발끈해가지고 아니 한동훈보다도 어린 놈이 건방지게 이렇게 또 대꾸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대꾸를 한다면은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꼴이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무튼 야당 민주당 안에서도 정치의 새바람, 청량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간에 이재명이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재명이는 그동안
김명수의 덕을 많이 받아왔지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 그런지 이재명에게 냉기와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재명 재판은 서울지법 형사 33부에서 집중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재판을 볼 때마다 이재명을 일방적으로 봐주고 있구나, 늑장 재판이다, 이렇게들 우리들이 불평 아닌 불평을 해왔었죠. 그런데 이재명 쪽으로 의심 받아오던 형사 33부가 이재명의 위증 교사 사건을 병합이 아니라 별도로 심리를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본인으로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죠. 그야말로 불똥이 떨어졌고 바짝 긴장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에게는 북풍, sak풍,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개별적인 재판보다는 병합 심리를 하게 된다면은 증인도 내세우고 이것저것 지연의 사유를 끌어서 늑장 재판을 펼치게 된다면은 그래도 2, 3년은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형사 3부에서 위증 교사 사건을 단독으로 심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재명으로서는 그야말로 놀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등 그야말로 감나무에 감이 열리듯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 달리듯 계속해서 한 재판으로 연결을 시켜야 자기가 살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위증 교사만을 따로 떼어서 재판을 하는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재명은 주에 3회 내지 4회를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합니다. 지금 공천을 해야 하는 시기, 그야말로 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 지켜보지요. 한마디로 이재명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더 증폭이 되고 압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창훈 덕분에, 그리고 권순일 덕분에, 크게는 김명수 덕분에 감옥 가는 것 1차적으로 숨을 돌리기는 했지만, 이 위증 교사가 자신의 발목을 분명히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법카 문제, 이것이 위증 교사 사건보다도 더 핵폭발력이 있다라고, 뇌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범죄죠. 남의 카드로 자기가 먹고 살았으니까 이것은 도둑놈의 행위입니다. 범법자입니다. 확실한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카 문제가 위증 교사 사건보다도 더 폭발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재명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연 순리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